안녕하세요. 예전에 형님이랑 한 번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형님이랑 싸우게 되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처럼 이렇게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연애 2년, 결혼 6개월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도 좋고 시댁도 무난한데 유일하게 힘든 사람이 형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말을 시작으로 야, 너 라고 하시는 행동, 어머님이랑 가족들이랑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기 일을 다 저한테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어머님께서 이모님들이랑 김장을 하시고 김치를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갔을 때 형님이 먼저 와 있는 저한테 빈 김치통을 뚝 주시면서 인사도 안 하고 김치를 담으라고 하길래 그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부터 언제 한번 걸려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고로 김치는 제가 안 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거 챙겨주시면서 이미 형님 반찬통에 김치를 담아 두셨더라고요. 그러다 저번 주 일요일에 어머님 생신이셔서 모였는데 친정 아빠가 보내주신 산삼을 챙겨왔습니다. 아빠가 사돈 어른들이라고 보내주신 거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죠. 친정 아빠가 워낙 약초를 캐시고 송이버섯 따시는 게 취미이셔서 종종 보내주시는데 저는 늘 아빠 마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감사하다고 하시며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번 어머님 생신 때 용돈이랑 선물을 드리면서 산삼을 드렸는데 형님이 대뜸 이거 장내삼 아니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산에서 직접 캐우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큰 소리로 에? 그렇게 산에서 막 캐면 불법이야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개인 사유지 이런 데는 안 가세요?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산에서 캐온 거 막 먹으면 탈나는데 어머님 드시지 마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님도 당황하시면서 아니야 사돈 어린이 얼마나 전문가이신데 잘 먹을게 이러고 받으셨는데 형님이 계속 아주버님한테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궁시렁 거리는 겁니다. 저는 결국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야 말았습니다. 형님, 친정 아빠가 좋은 걸로 잘 챙겨서 보내주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형님도 그때는 땡땡이 기분 나빴어?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이러고 끝났나 싶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까 그게 무슨 경우야?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나는 어머님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 분위기 쌓이지게 네가 너무 예민하다 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동안 쌓인 걸 다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면 예민한 김에 다 말할게요. 형님이 저 결혼도 안 했을 때부터 심부름시키고 제 외모 평가하는 거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저한테 야, 네 거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듣는 사람 매우 기분 나쁘네요. 라고 했더니 그럼 너도 반말해. 그게 불만 있으면 너도 반말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형님처럼 경우 없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요. 사람을 툭툭 치시고 평가하시고 기분 나빠도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제 안 그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빽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어제 어머니께서 전화해 주셔서 산삼을 잘 먹었다고 하시면서 첫째랑 싸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첫째가 좀 특이하고 드세잖아. 나도 잘한다. 한 번씩 성격이 세서 상대하기 어려운 거. 그래도 가족이니 잘 지내야지. 네가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게 어때? 하시는데 저도 그간 당한 서러움이 있어서 아직은 어렵다고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더니 남편이 눈치 보다가 말하기를 한술 더 뜨네요. 형수랑 화해하는 게 어떠냐고 형이랑 영영 안 볼 수도 없고 원래 형수 별난 거 너도 알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너 누구 편이냐고 똑바로 하라고 화냈다가 남편이랑도 싸워버렸네요. 제가 심했나요? 저 사건만 적어서 그렇지 결혼 전에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 오가고 결혼 준비하는 1년 동안에도 형님은 무슨 기 잡는 사람처럼 제 웨딩드레스 평가, 신혼집 평가, 심지어 제 이식한 회사까지 별로라고 하시면서 사람 속을 박박 긁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원하는 곳에 이직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딱 초치면서 거기 회사 평가 보니까 별로던데 기준이 되게 낮나 봐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사투리 쓰는 것까지 촌년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 도저히 형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형님 성격이 이상하고 드센 거 안다고 저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화해하라는 분위기인데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어디 적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이렇게 많은 분이 조언해 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모두 읽었습니다. 우선 어제 댓글이 20개 정도 달렸을 때 많은 분이 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남편에게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다. 이렇게 나이 편 없는 시댁이라면 나도 발을 빼겠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처음부터 미안하다는 말과 사실 형이랑 형수가 결혼할 때 형수가 결혼 자금을 많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댁이 형편이 좋지 않았고 형님이 많은 부분을 해오면서 의기양양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들이 형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자기도 그게 나쁜 걸 알면서도 그냥 참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난 어떠한 이유 상관없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더는 못 참는다고 하니 남편도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저희 편에 서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주버님이랑 시부모님께 먼저 통화를 했고 저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는 형수에게 못 배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전까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참았고 경우 없는 행동에도 형님이라서 넘어간 부분이 많지만 도를 넘어서니 참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형님의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님이 먼저 카톡으로 땡땡아 미안해 라고 오셨는데 그걸 보고는 남편도 이 사람 진짜 장난인 줄 아나? 라고 하며 저한테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얼굴 보고 그간의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 더는 야 너라고 한 번이라도 더 하시는 경우에 형님네와 결혼은 없을 거라고 선 긋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댁이 잡음을 싫어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도 그게 무난하다고 느꼈는데 여자친구 쓸 때는 그러려니 넘어간 형님의 태도가 결혼 후 선을 넘었다 생각하여 이 상황까지 왔네요. 제가 처음부터 참아주었으니 시댁도 남편도 그저 제가 착한 사람이라 좋게 늘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댓글 보고 저도 정신을 차려서 같이 맞대응해 지랄 발광을 떨 예정입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굴어주니 형님이 날뛰어서 이제 더는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많은 분의 댓글에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충고도 들어 행복합니다. 이걸로 인해 저도 남편도 다시 한 번 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 남은 22년 건강하시고 23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시부모와 남편 모두가 형님 편인데요. 시모도 돌려서 말했지만 큰 며느리 편드는 거고 남편도 형수 그런 사람인 거 알면서 맞섰다고 순이가 잘못한 거니 형수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거는 형수 편드는 거잖아요. 댁에게는 시부모 남편 형님 다 나쁜데 뭔 형님만 나쁜 사람인 줄 아시나요? 그중에 남편이 제일 나쁩니다. 이제부터 형님처럼 해요. 그 집은 정상인을 무시하는 집인 것 같은데 비정상이 되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댓글이. 저는 형님이 말을 막 하시길래 몇 년 동안 참다가 폭발을 해서 대판 싸웠는데 저의 무서운 모습을 본 뒤로 형님이 기가 팍 죽어서 그때부터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저는 싸운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님도 더 세게 나가세요. 두 번째 사연. 이혼 통보하고 가출을 해서 새로운 여자와 연애 중인 남편. 전 현재 33살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9살 딸, 6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편은 현재 규모가 꽤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피트니스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랑프리 받은 적이 있는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보디빌더 선수로 인스타에서도 협찬도 받으며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 남편은 사소한 말다툼에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한 뒤 가출을 하였으며 가출 몇 주 뒤 이혼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통보를 하기 며칠 전만 해도 다정한 카톡에 애정 표현도 했었기에 너무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만 하고 나간 뒤 3일 만에 하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빠는 엄마랑 헤어질 거다. 아빠는 엄마랑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라고 이혼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통보를 했고 그 상황 당시 저와 통화로 오열하며 울던 첫째 아이의 울음소리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둘째 아이는 한동안 폭력적이고 사람에게 집착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여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종종 둘째 아이는 앵무새처럼
아빠는 절대 집에 안 돼. 엄마랑 이혼할 거래. 라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죽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처음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간 뒤 더는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약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도를 하려고 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전해 듣고 병원에 찾아와 보기는커녕 딸에게 카톡으로 엄마 움직여? 라고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더군요. 혼전 임신으로 24살에 결혼 일정을 잡고 결혼식 며칠 남은 상태에서 없어간 걸 들킨 뒤 다신 이런 일 없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던 저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술을 먹다 잠들었다는 등 종종 외박하는 일이 있었으나 남편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었기에 남편을 믿어주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3, 4세경 제가 술 한잔 먹고 잠이 들어 새벽에 잠에 깨서 울고 있는 둘째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듣고 못 일어났다고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에서부터 목까지 멍이 들어 팥술을 붙이고 출근하고 엄마나 친구에게도 창피해서 솔직히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트레이너였던 남편의 불규칙한 소득과 예물시계로 받았던 롤렉스 시계까지 팔아서까지 외제차를 사는 고집 있고 사치스러운 성격에 맞추고자 전 아이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외에 육아휴직 한 번 받지 못하고 10여 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해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이혼 소송장의 이혼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못 마친 대학교 학기를 마무리한다고 지방에 갔을 때에도 혼자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어야 했고 시댁에서 남편이 대학생활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정어머님께 양육비 50만 원을 주라고 준 것마저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며 2017년 남편이 헬스장을 개업하였고 헬스장을 잘 되고 번창하여 2호점까지 열 수 있었습니다. 수입이 늘어가며 남편은 포르쉐 등 고가의 차량을 리프로 후지로 바꾸고 수천만 원씩의 액세서리를 사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 이후에도 나가서 차도 지 바겐으로 바꾸고 인스타에 올리는 명품 목걸이, 가방, 신발들만 해도 한 달에 5천만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제가 아이를 출산한 날에도 운동을 갖고 첫 명절 시댁에 내려가 생판 모르는 20여 명의 시댁 식구들이 있는 시댁에 저를 혼자 두고 운동하고 술 먹으러 나가도 이해하려고 했고 주말에도 본인 일 운동하고 사회생활 해야 한다고 시간이 없어 아이들과 같이 보낼 시간도 없다는 말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평일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친정집으로 퇴근을 해서 애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친정엄마 눈치 보이고 주말에는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혼자 아이들과 놀러가고 시간을 보내주고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쳐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고 잔소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왔던 결혼 생활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이혼 통보 이후 보인 남편의 언행들이었습니다. 올해 1월경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오며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남편을 믿었기에 집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도 따로 물어보거나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치 부리고 지내던 사람이 집을 담보로 최대한으로 대출을 집값의 반이 넘게 받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은 이 재산에서 너에게 줄 돈은 내가 센터 차릴 때 네가 대출 받아준 2천만 원 뿐이야 라며 그럼 아이들과 나는 어디에서 살아? 라는 말에 그건 알아서 구해봐야지 라고 남의 일인 듯 대답을 하더군요. 또 지방에 살던 남편이 서울에 올라와 거의 10년이란 시간 저희 친정엄마께서 매년 생일상을 차려주고 일이 바쁜 저를 대신하여 남편이 먹고 싶다는 반찬도 다 해주시고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께 마지막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들 하원길에 마주친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한다며 인스타에는 잘 놀아주는 아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아빠, 잘 사주는 아빠처럼 포장해서 인스타에 올렸던 사람이 이혼소송 후에는 아이들을 보러 오지조차 않고 양육비도 안 주다가 양육비 안 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는 시댁 어른들의 말에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내 집에 살고 내 차 타고 다니는데 아이 2명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센터 운영 시에도 자금 유통이 필요하면 저희 친정댁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빌리고 메꾸고 반복해서 사용하였고 9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라는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고깃집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과 같이 고깃집에 왔었고 여자와 남편이 평범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보내준 사진을 보니 모르는 여자와 남편이 손아트를 해서 그 손을 휴대전화기로 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너무 뛰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 인스타에 들어가 보니 어제 저녁에 축구를 보며 고기, 치킨을 먹는 사진부터 아침에 남편이 현재 가출해서 사는 집에서 같은 접시에 같은 음식을 담은 사진을 각자 인스타에 올리고 남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어제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9월경부터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따로 인스타에 올렸지만 같은 배경에 같이 디오르백 짝으로 맞춰서 들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도 버버리 운동화를 선물로 사주는 사진도 그 여자가 올렸더라고요. 아이들 양육비도 본인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는 사람이 새로 사귄 여자친구 명품 선물 사줄 돈은 있나 봅니다.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의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혼소송도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자기 성격상 한번 마음먹은 일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눈물 콧물 흘리며 자기를 놔달라고 울던 사람이 그렇게 울고불고 제 앞에서 거짓 모습을 보여줄 때도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혼을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겠죠.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던 9살 딸아이가 며칠 전 엄마, 내가 아빠한테 카톡으로 집으로 돌아와 줄 수 없느냐고 해볼까?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홀로 한참을 고민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의 힘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추가. 이혼 전문 변호사님은 4월 이혼 소속장을 받은 직후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 중으로 현재 저와 아이들이 거주 중인 집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소송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한 답변은 소송 제기 이후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 혼인 파탄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후의 만남을 가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한 요지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감정을 받아주게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길 원하기보다는 남편이 이혼소송조차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자친구를 만난 이러한 상황에 남편이나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가 복수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지 그러한 조언들을 얻고자 용기 내서 글을 적었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 갖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편 미쳤네요.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할 짓인지 참. 본인 명품 사치에 여자 만날 돈은 있고 양육비 겨우 100만원. 소송 중이시라고 하니 정신 차리고 증거 차곡차곡 모으세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데 글쓴이는 지옥에 살고 남편은 살만나게 살고 있네요. 폭력의 여자의 사치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사업장이고 뭐고 다 망했으면 좋겠네요. 글을 쓰면서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독하게 마음먹으셔야 돼요. 진짜는 지금부터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